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점심시간입니다. 10월달도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어제 하루에 상당히 생각 외로 큰 폭으로 3% 가까이 상승했다가 단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중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가 1.34% 하락해서 다시 3만 아래로 29,634. 나스닥은 3.08% 하락했습니다. 1,320일 연중 최저치입니다. 또 S&P 500은 2.37% 하락 3583. 연중 최저치가 3577이었거든요. 그러면 5포인트 차이 나죠? 3,577이 연중 최저치였는데 3,583.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무려 4.46% 하락해서 2,162. 이것 또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연중 최저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지수의 10년간을 꾸준히 보면 계속 2012년부터 우상향을 쭉 꾸준히 해왔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아주 급상승까지 했다가 올 초부터 완전히 반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격히 폭락을 했죠. 연중으로 보면 현재 S&P 500이 25.3%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34.8%,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반토막 가까이 마이너스 46%입니다. 지금 연중 최저치이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3.25%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년 초까지 약 5%대로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까지 하고 있어요.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가 바닥이고 또 당장 다음 주에 또 오르기 시작한다고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0.25% 또 뭐 0.5% 정도만 더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 이상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금리가 1% 이상이라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때까지는 이 주가가 다시 상승장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직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꼭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반대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네 가지를 보면 주가 상승과 반대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5% 직전까지 올랐습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4% 넘어섰습니다. 지금. 또 VIX 변동성 공포지수죠. 32까지 올랐어요. 올해 3월에는 36까지 올랐었거든요. 또 달러지수 보면 114까지 갔다가 지금 113에 있습니다. 현재 달러 환율이 1,441원. 연중으로 보면 이 지수가 마치 주가가 상승했듯이 연중으로 봐도 21.26%나 상당히 긴 달러 강세입니다. 대형주들 봅니다. 미국 테크 탑10 종목들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3.21% 하락해서 138달러, 아마존이 무려 5%씩이나 하락했습니다. 또 테슬라, 국내 종목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죠. 테슬라 주가가 오늘 7.6%나 급락을 하면서 205달러예요. 작년 11월 4일 역대 최고가 그때가 410달러예요. 그거에 비해는 정확히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가 작년 11월에 410달러에서 410달러의 반, 205달러 아닙니까? 정확히 반토막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엔비디아는 뭐 3분의 1 토막 났어요. 작년 11월 29일 날 333달러였습니다. 근데 오늘 6.13% 급락을 했죠. 112달러. 그러니 완전히 3분의 1 가격 아닙니까? 333달러에 3분의 1 가격이면 111달러 아닙니까? 근데 지금 112달러예요. 완전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마이크론도 3.9%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내 특히 삼성전자 떨어져서 하락해서 많이들 마음고생이 심하신데, 이 반도체들 보면 특히 올해 들어서 기술주들 중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가장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어요. 반토막 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마이크론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45% 연중으로. 또 개별 종목들도 많이들 매수하죠. TSMC 마이너스 50% 반토막이죠. ASML 네덜란드 이것도 52% 반토막. AMD는 더 많이 떨어졌죠. 63%.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8%.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에 비하면 그나마 덜 떨어진 것을 다른 종목들은 한 2배 이상 떨어졌어요, 보면은. 근데 대신 이것을 5년으로 보면 또 상승률이 상당히 다른 종목들보다 덜 올라간 것을 또 알 수 있죠.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3분기 순이익이 한 2.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에요. 3분기 초에만 해도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10%가량이 아니라 지금 2.4% 그거의 4분의 1 정도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또 금리 상승으로 눈높이가 크게 낮아진 상태예요.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앞서서 65개 기업이 부정적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41개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상태예요. 그러니 부정적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것이 또다시 오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연준이 금리 정책에 크게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예요. 근데 오늘 발표된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 전달에 4.7%에서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 전달에 20.7%보다 오히려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미국의 은행들,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월가 전망치는 웃돌았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월가 대형 은행들 이날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올해 3분기 순이익이 97억 4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의 경우 순이익이 각각 25%, 31% 급감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3분기 26억 3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9% 감소한 수치예요. 국제유가봅니다. 침체 우려에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 거래일과 비교해서 약 4% 정도 하락한 배럴당 85.61달러에 거래를 마쳤어요. 지난 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어제 그저께 CPI 발표 이후에 정말 완전히 5% 정도 차이 나게끔 3%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단 하루 만에 다시 또 그 이상으로 더 떨어져서 나스닥과 이 기술주들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3.25% 금리인데 앞으로 5% 가까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은 주가 상승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 약세장 구간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생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